그림의 붉은 선이 바로 이 실물 경제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 선 있죠? 등락이 심한 거. 이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식을 사는 시점은 어디죠? 자,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이런 시점, 그런 시점이 되기 직전쯤에 아마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뉴스, 뭐 TV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뭐 주가가 오르겠어 하면서 굉장히 의심을 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변에서 쏟아지는 이런 긍정론을 받아들이고 지금 안 사면 다시는 못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점에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상하게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게 조정의 구간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점에서 최저점에 대부분 손절을 하죠. 여기 비관론을 받아들이고 매도하는 시점 이렇게 적었는데 역시나 뭐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 뭐 TV 이런 데서 꼭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갑자기 비관론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쯤에서 못 팔았는데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겠다. 뭐 이쯤에서 못 팔았으니까 여기에도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손절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얼마 있다가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이게 올라가죠.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 아니면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요 최저점에 매수를 하고 이렇게 최고점에 매도를 하고 다시 요걸 최저점에 또 사고 최고점에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빨리 다 때려치고 그러고 싶죠.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사람 없죠. 왜냐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 선물 옵션을 투자해가지고 이미 뭐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수천억 벌 텐데 뭐하러 유튜브를 찍고 앉아있겠습니까? 뭐 보통은 한 비관론만 한 수십 년 제시하던 이런 전문가분들은 하락장이 딱 오면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요. 그러다가 상승장에선 또 다시 이렇게 소외돼가지고 무시당하고 반대로 계속 오른다 긍정론을 제시하던 이런 전문가들은 상승장에선 대우를 잘 받다가 이렇게 주시장이 하락하면 소외를 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자, 이게 시장이 변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은 원래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니면 뭐 한두 번은 제대로 마셨더라도 언제나 뭐 반복적으로 기가 막히게 최고점에서 뭐 매도하라고 주장하고 최저점에서 매수하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다른 건 있죠. 이 붉은색의 실물 경제를 봐야 되는데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회복하고 몇 년 있으면 둔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및 미국 뭐 중앙은행부터 해서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렇게 다수의 경제학자들 및 이런 기관에서까지도 지표를 통해서 실물 경제 지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물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침체돼서 앞으로 회복한다. 기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중앙은행에서도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런 시점이죠. 이렇게 주식을 요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뭐 이때 사건 요때 사건 다 해주면 요 언저리쯤에서 평균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실물 경기가 뭐 몇 년 있으면 침체한다 아니면 뭐 둔화된다 그럴 때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하면은 요 언저리쯤 어딘가에서는 이제 평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요 언저리쯤부터 매수를 해서 요때 매도하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우리가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지 뭐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매도하고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구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요 상단 어느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하락은 해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잘하면 뭐 요런 구간 아니면은 요런 구간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상승을 딱 이렇게 하는 뭐 요런 흐름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갑자기 시장의 뉴스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막 지표들도 좀 변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꼭 그럴 때 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실물 경기가 이렇게 고점 수준에서 이제 향후에 이제 둔화하고 하락하는 이런 게 남아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등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수익이 났으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지금 손해가 났으면 원금 근처에서 잘 매도해서
그 다음에 다가올 폭락 이후의 사이클에서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을 잘 준비해둬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경기 확장의 후반부, 막 구간에는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이런 속도에 맞춰서 이게 단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근데 또 하반기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애써서 금리 인상된다고 현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면 유들이 있게 알아서 이제 그때 그 비율에 맞게 주식 비중을 쭉 줄여나가는 이런 센스도 좀 필요하다. 이게 우리 채널의 지금까지 입장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가끔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뭐 네가 언제 그랬냐 이런 딴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또 증거 영상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또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는데, 또 궁금하실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뭐 소비 감소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큰데, 자 그러면은 왜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냐, 그냥 이게 바로 내리꽂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거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경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호황을 달리면서 주가도 같이 미친듯이 상승하는 와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뭔가 사건이 빵 터져서 그때부터 폭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이미 경기의 고점에서 이렇게 조금 둔화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했다. 그리고 역으로 그런 과정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주식시장이 뚝 떨어졌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주택가격이에요. 사실상 미국의 주택가격을 보시면은 2006년도에 이미 이제 고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 이게 7월쯤인데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올랐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2008년 당시에 주택가격이 이렇게 좋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실물 경기가 좋았을까요? 아니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자 검은색이 뭐냐면 미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도 그동안 경기가 호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소비 침체, 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게 커지면서 미연준의 기준금리도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하죠. 자, 여기 뉴스 보시면 그대로 알 수 있는데 2006년 7월 보시면은 갑자기 미국의 경기가 둔화세,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2006년 7월쯤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 경기 둔화세가 터지고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던 상식과 다르게 2008년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이런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주식시장이 호황을 달리던 와중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경기가 어느 정도 극에 달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는 와중, 그러니까 경기 호황의 끝에 경기 뭐 둔화 우려, 침체 우려가 발생하던 와중에 폭락이 왔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06년 이렇게 8월부터 잘 나가던 경기가 갑자기 둔화되고 침체되면은,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땐 주식시장이 이때부터 이제 폭락을 해야 되겠죠. 이때까지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여기 먼저 코스피인데요. 2006년 요 7월 이후에 저점을 찍고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오릅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006년에 이렇게 7월 저점을 찍고요. 오히려 거의 한 30% 가까이 주가가 쭉 올라버리죠. 갑자기 이렇게 주택가격 떨어지고 소비 침체되고 뭐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이런 사건이 빵 터졌는데, 그래서 기준금리까지 더 이상 인상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터졌는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미친듯이 그때부터 상승을 했냐? 이유는 지금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되게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서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빠를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2006년도의 뉴스를 한번 보면은 지난 2006년 6월 29일 보면은 인플레 잡으려다가 스태그플레이션 맞을 수도 있다, 똑같은 뉴스가 나와요. 뭐냐면은 미 연방준비이사회 FRB, 당시에는 이제 페드라고 한 거라고 FRB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못 잡고 경기만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2006년 6월 29일, 7월쯤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2006년 7월 이게 뉴스 기사죠. 아까 봤던 주택 가격이 막 하락하고 소비 감소, 성장률 하락,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이런 뉴스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플레 압력 감소로 정책까지 수정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2006년 7월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선 어떻습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우려가 단박에 없어졌죠. 경기 침체, 소비 둔화 우려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확 더 올라간 거예요. 지난 2006년 7월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과 비교해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건데, 경기 둔화 우려나 소비 둔화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둔화되고, 그러면서 과거 2006년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즉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게 최근 뉴스입니다. 이게 한 2주 전 뉴스인데, 구인난이 심해가지고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죠. 미국의 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뭐 제조업체,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가격 인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소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면에 그 회사들의 인건비라든가 유지 비용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리해고, 감원이 시작되고 있다. 이 뉴스가 지금 최근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최근에 목재 선물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불경기 온화, 이런 뉴스인데, 신규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은 목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뉴스처럼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모기지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매매가 감소하고 신규 주택의 수요도,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좀 줄어드는 거죠. 목재 선물도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구인을 하지 않고 감원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까지는 오히려 고용이 너무 잘 됐는데 이제 고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이런 우려까지 있을 수 있겠고, 뭐 선물 가격 마찬가지죠. 목재 선물 가격도 이렇게 둔화하는, 혹시 경기가 둔화되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뉴스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런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2006년과 마찬가지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은 뭐 2008년에만 나타났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대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2000년에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여기 노란색이 주식시장인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다가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IT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미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 푸른색이 미연준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동결되고 하락을 약간씩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불꽃을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경기 호황의 막바지 구간에 주식시장이 한번 제대로 타오르는 이유는, 항상 경기 호황의 막바지 구간에는 어느 순간부터 경기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죠. 금리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또 기준금리 인상도 중단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던 주식시장은 그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튀어오르면서 불꽃을 쫙 퍼뜨리고 되는데, 대부분 그런 시기가 이런 시기라는 거죠. 경기 호황의 막바지 구간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타오르는, 그래서 그 극점을 형성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은 왜 주식시장이 하반기쯤에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이유가 설명이 되셨을 텐데,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반기쯤에 다가올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때 이제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이자는 거죠. 뭐 물론 그때가 되면은 또 지표들도 변하고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바뀌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때는 주식 비중을 알아서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소액만 가지고 단타를 치든, 아니면은 많이 떨어진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달러도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반기에는. 그리고 금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매수해 둬서 그 다음에 폭락 이후에 다가올 요 사이클을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 채널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때우지 않고요,
한 달 교육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한 달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